곧 올 텐데, 곧 올 텐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금의 전라남도 영광 땅 부근에는 크고 작은 부족 국가들이 강줄기를 따라 혹은 산골짜기를 따라 드문드문 일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부족 국가가 성진이란 나라였다. 성진 나라는 고요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였다. 봄이 오면 시냇가에 꽃풀이 돋고 아지랑이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 선들바람 단풍지는 가을이 오면 오곡을 거두어 양식을 하고 달 밝은 밤이면 주안상을 차려놓고 노래와 춤으로 긴 밤을 즐기면서 태평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성진 나라에 도손이란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어디로 보나 남자다운 씩씩한 장부였다. 힘도 세고 성미도 누그럽고 허우대도 남달리 특출했다. 그의 아내는 용모가 뛰어나서 성진나라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선망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이구 참, 그 장부의 그 아내야 천하배필이지. 엊그제 내가에서 도손의 아내를 만났는데 목욕을 하고 오는 모양인가 봐. 어찌나 그 얼굴이 꽃과 같던지 한번 안아나 봤으면. 예끼, 남의 아내를 보고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하긴 그만한 여자 보고 욕심 안 낼 사람이 있으려고. 예이, 미친 것 같으니 자네 같은 졸장부에게 그런 천하절색을 아내 삼을 팔자가 있었겠나. 사내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제거리는 도손의 아내 얘기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을 아낙네들이 모인 곳에는 도손의 얘기로 꽃 피우는 것이었다. 얘야, 오늘 옹달샘에 갔다 오다 도손을 보았단다. 아유, 정말로 장부답더라. 나는 말이야, 한번 도손의 품에 안겨봤으면. 도손은 정말로 부러운 젊은이야. 성진나라의 장부지. 단 하루만 살아봤으면 원이 없을 텐데 말이야. 엥,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셔. 뭐? 절삭의 아내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들 같은 것 하고? 이렇듯 도손과 그의 아내에 대한 고을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그들 부부는 아기자기 살아갔다. 여보, 이리 가까이 좀 오구려. 왜요? 부엌 일을 해야지. 당신도 어서 바깥 일을 보세요. 아니, 잠깐만 한 번 더 안아보고, 여보. 아이, 당신도. 아내는 도손의 품에 안길 때마다 수줍은 듯 낯을 불키곤 했다. 봄날 아침이었다.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우는 소리, 뒷뜰에선 모이 찾아 무리져 다니는 닭들의 꼬꼬댁 소리, 그리고 울타리엔 새들의 아침 노래가 따사로운 햇빛에 조화되어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루고 있을 무렵 밖에서 돌연 마을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맹골이 쳐들어온다. 맹골이. 아유, 큰일 났어요. 맹골이 쳐들어와요. 도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이 아우성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 맹골이 쳐들어와? 맹골은 성진의 이웃에 있는 나라였다. 맹골 나라는 백성들이 흉측하고 게을러 농사짓는 법이 없이 물고기만 잡아다 먹고 놀이에만 탐닉하는 부족 국가였다. 그 맹골의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면 이웃을 습격하기 일쑤였고 그들이 한번 훑어가 버리면 황무지가 되어버리곤 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여자는 잡아가고 남자는 찔러 죽이고 온갖 노력질을 아낌없이 저지르고 가는 못된 부족들이었다. 몇 년 동안 잠잠하던 맹골이
아침의 고요를 깨트리고 진성에 쳐들어온 것이다. 도손의 아내도 어쩔 바를 모르고 이제까지의 행복은 꿈결만 같이 생각되었다. 새파랗게 질려 마음 둘 곳을 모르는 양 발만 구르고 있었다. 도손도 긴장한 얼굴이었다. 여보, 어떻게 해야 좋죠? 어서 피신합시다. 저 난폭한 맹골놈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일 거야. 어서 피신합시다. 담보찜을 꾸릴 사이도 없이 말 가까이 들려오는 맹골 부족들의 말발굽 소리에 자지러진 아내도 도선에 끌려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다. 얼른 뒷문으로 빠져나가 숲속으로 숨어버립시다. 맹골들은 삽시간에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개미떼처럼 밀려드는 맹골은 애기 업은 여인을 겁탈하고 애기는 불 속에 던져버렸다. 어떤 놈은 남편을 잃고 몸부림치는 여인을 말발굽으로 짓밟아 죽이기도 했다. 아비규환의 수라쟁이 되어버렸다. 이 난리 사이에 도손과 아내는 적들의 눈을 피해 마침내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 부부는 한없이 피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너무도 놀라고 피난길에 시달린 아내는 어느 높은 고개 마루턱에 다다랐을 때 그만 기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집신이 벗겨져 발은 부르터 있었고 가시덤불 비탈길을 걸어오느라고 찔리고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여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물 좀, 서방님. 도소는 물을 찾는 아내를 부둥켜 안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팔방이 모두 첩첩한 쓸쓸한 산골이었다. 고갯 마루턱에 물이 있을 리도 없었다. 여보, 이 고개만 넘어가면 마을이 닥칠 거요. 자, 어서. 도선도 목이 타올랐다. 그러나 입술에 침을 발라가며 아내에게 말했다. 다시 아내에게 기운을 내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선마저 아내 곁에 쓰러져 버렸다. 숨을 헐떡이며 두 부부는 지쳐 눈을 감고 있었다. 이때 아내는 도손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서방님, 난 여기서 죽을 것만 같아요. 꼭 죽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다니. 서방님만이라도 고개를 넘으셔요. 서방님만 살아 계신다면 난 죽더라도 서방님 품에 살아있을 거예요. 지체 마시고 어서 고개를 넘으시란 말이에요. 도선은 아내를 껴안으며 울었다. 아내는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여보, 이 고개만 넘으면 마을이 나온단 말이야. 어서 정신 차려. 아니에요. 난 여기서 숨져도 후회는 없어요. 난 누구보다도 행복에 겨웠으니까요. 그러나 도소는 다시 일어나 아내를 업었으나 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꽃뱀 한 마리가 그 곁을 지나갔다. 도소는 아내를 번쩍 들어 풀숲에 눕혔다. 아내는 풀숲에 맺혀있는 이슬을 핥았다. 서방님, 저기 적병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어서 혼자만이라도 먼저 고개를 넘으세요. 여보, 내 마을에 다시 내려가 물과 약을 구해올 테니 그동안만 여기 숨어 있구려. 아니에요.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도소는 아내를 풀숲에 눕힌 채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되돌아갔다. 천신만고하여 살던 마을에 되돌아 닿았을 때는 밤이었다.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의 모습은 달빛 아래 죽어 넘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앙상하게 타다 남은 기둥만이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 있었고 아직도 잿더미에선 무럭무럭 연기만이 자욱하였다.
집 앞 가까이까지 내려온 도소는 혹시나 하고 대숲으로 몸을 감췄을 때 갑자기 억센 주먹이 도손의 얼굴을 친 것이다. 도손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무엇인가 그는 끌려가는 듯 했으나 곧 의식을 잃고 말았다. 도손은 잠시 후 찬물 세례를 받고 정신이 들어보니 군데군데 횃불이 이글거렸다. 그의 뒤쪽에서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생쥐 같은 놈. 성진나라 첩자로군. 너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내일 아침 어느 귀신에게 물려갈지도 몰라. 알았어? 일어나 앉은 도손의 두 무릎을 사정없이 내리밟는다. 그리고 도손의 턱은 어느새 칼등에 얹혀 있었고 그 앞엔 눈이 왕벙을 만한 한 맹골의 두목이 위험 있게 버티고 앉아 있었다. 장부다운 녀석이로구나. 네 이름이 뭐냐? 도손이라 하옵니다. 도손. 그래, 지금 성진의 왕은 어디로 가서 숨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소위는. 네 이놈, 바른 대로 되지 못해. 네 놈은 왕이 첩자지. 전혀 모르옵니다. 저는 다만 같이 피난 가던 아내가 그만 어떻단 말이야, 네 놈의 아내가. 아내가 병들어 약을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뭐라고? 약을 구하러 왔다고? 그래, 네 계집은 어디 있느냐? 그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도손의 말이 끝나자 맹골 두목은 가죽 채찍으로 내리쳤다. 바른 대로 내라. 바른 대로 되란 말이야. 네 계집이 있는 곳만이라도. 두목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약과 물을 가지고 아내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 아내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 채찍은 도손의 몸을 내리쳤다. 일찍이 성진 놈들은 여색을 좋아한다고 들었거니와 네 놈도 다 죽어가면서 지 계집 소리만 하고 있으니 네 이놈 목숨이 아깝거든. 너희 왕이 있는 곳을 대던가 아니면 네 계집이 있는 곳을 대라. 그러면 살려줄 테다. 참말이옵니다. 제가 돌아가야만 살아납니다. 제발. 고얀 놈, 내리쳐라. 채찍은 사정도 아랑곳 없다는 듯이 도손을 내리갈겼다. 매에 못 이긴 도손은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런 줄도 모르고 고개 위의 풀숲에서 도손의 아내는 도손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곧 올 텐데, 곧 올 텐데 하고 중얼대다가 그녀도 끝내 그대로 숨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곧 올 텐데 하던 제라 해서 곧올제라 이름 지었다는 애달픈 전설이 전해진다.